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대전을 네. 보게 될 겁니다. 정프로가 꼭 대전 출신이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대전역 서쪽 동쪽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도청 향하는 옛날 도청 향하는 네. 서쪽은 번화가랄까 중심가랄까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있고 동쪽은 약간 이제 피난민도 많이 사셨고 무서운 형들도 많이 살았고. 무서형들이 좀 많았던 도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대전역은 방금 일제강점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 앞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이제 통감정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서둘러 놓은 것도 맞고 돈이 부족해서 최대한 터널 없이 한 것도 맞는데 그래서 공주가 빠진 거거든요. 요 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고 그 대전분들 말씀 들어보면 여기를 대전분들은 아낌없이 재건축할 생각이 있어서 요 주변으로만 지금 재건축 조합 허가가 10개쯤 나 있다고. 아마 지금 정프로님 기억하시는 요 원도심 대전 풍경이 네. 머지않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아파트로 쭉. 김시덕 박사의 도시아사, 오늘도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 그 도시의 이야기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찾아가는 서비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요즘 특히 대전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다음 주만 해도 2번 가요, 대전. 야, 확실히 물론 이제 뭐 문서로도 많이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또 직접 찾아가는 거랑 그죠? 다릅니다, 전혀. 책으로 보는 거랑 네.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즘 대전은 저도 많이 좀 못 가갖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대전이 구가 5개인 거는 잘 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대덕군이란 거를 네. 흡수하면서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나 일종의 도농복합시인 건데 도농복합시가 만들어지면서 옛날 농촌이었던 군 지역, 그 대덕군에 네. 대해서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거기 뭐가 있냐, 뭐 이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구, 동구, 그렇죠. 그 두 개가 핵심이죠. 서구 정도가 아마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저 대덕군이 대덕구로 합쳐지고. 대덕군의 일부가 대덕구가 됐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유성도 대덕군이었으니까. 아, 유성구도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유성 대덕군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 북쪽이 대덕구가 됐고 서남 쪽이 유성구가 되는. 네네네네. 자, 그거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대전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대전을 네. 보게 될 겁니다. 정프로가 꼭 대전 출신이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위치. 중요하다 할까 이제 순서가 됐죠. 네, 대전을 안 하기에는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그럼요. 예. 자, 대전 광역시. 네. 지금 이제 광역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쯤 직할시가 됐던 것 같고요. 아,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들은 대부분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 때 이제 태어났는데 대전시 때. 예, 대전시 제가 기억하는 하여튼 첫 주소는 대전시 동구 대이동 55의 8 이게 이제 제 한 오케이. 뭐 17살 8살 때 주소인 것 같습니다. 동구. 예, 저는 동구 살았었어요. 동구가 사실 원도심이죠. 그렇죠. 네. 근데 대전역 동쪽이 대전역에 대전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기에 느낌은 약간 여기 오른쪽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예,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은 약간 남향이다 보니까 네. 그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대전역 서쪽 동쪽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도청 향하는 옛날 도청 향하는 서쪽은 번화가랄까 중심가랄까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있고 네네네. 동쪽은 약간 이제 피난민도 많이 사셨고 네. 무서운 형들도 많이 살았고. 네.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네. 똑같이 동구라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 뭐 신흥중학교, 충남중학교 이쪽 형들이 좀 파남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있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와 거기는 뭐 한번 잘못 가면 주머니에 있는 거 싹 털리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저번에는 저 한밭도서관 그쪽도 무서운 형들 많았다고 그러고 무서운 형들이 좀 많았던 도시가 아닌가. 그런가? 네. 내가 너무 좋아. 근데 꼭 그만 아니고 어느 도시나 예전엔 다 그랬죠. 무서운 형들 많았어요. 전 저기 서초구 반포 살 때 거기서도 깡패 만났어요. 그렇습니까? 거기가 어디나 서식하는. 옛날엔 진짜 뭐 요즘도 뭐 학교 폭력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전엔 진짜 더 심했죠. 막 그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그거 가방에도 9단 인형. 그리고 뭐 쌍절고는 뭐 기본이었고. 뭔가 좀 본격적이네요. 칼 뭐 이런 거. 칼 같은 거는 뭐 가질 수 있는데 쌍절고는 좀 본격적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벼락치기로 지금 대전 공부하는 중인데 네네. 그 중에 대전의 구석구석에 살던 분들을 인터뷰한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 신탄진 거지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탄진 거지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 타이어 신탄진 공장 예, 아시죠? 예, 예. 그 가는 그 철도가 있고 경부선이 예. 그걸로 향하는 굴다리가 있는데 예. 그 옆에 거지다리라는 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왜 거지다리냐? 넝마주이들이 살았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넝마주이들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재건대라는 걸 만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각종 지역에 재건마을이 있고 하는 게 그 재건대들이 정착해서 재건마을인데 서울, 서초, 강남구도 포이동 재건마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신탄진도 그 재건대 대전 분회가 거기 있었다고. 그리고 그 대장분이 계신데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그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아 그래요. 그 재건대. 재건대 그 말하자면 넝마주의. 그러니까 이제 넝마주의라고 하면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냥 넝마주의 뭐 이게 아니고 무슨 주의. 이즘 이 주의가 아니고 주의죠, 주의. 넉마주의죠 이. 주의. 네. 요겁니다. 이 신탄진 거지다리라는 거고 요게 넝마주의인 거예요. 네.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노숙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노숙인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 노숙인은 쓰레기를 주거나 해서 팔진 않죠.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로 하시고 네네네. 네, 노숙인은요 노숙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데 아 이분들은 이 시기에는 노숙도 하면서 주로 다리 밑에 거지 산다고 할 때 네, 거지라는 네, 네, 게 네. 저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주워서 팔기도 했죠. 네네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왠지 물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철길 주변에 막 흘러 넘치고 석탄도 흘러 넘치고 특히 신탄진이 좀 여러 의미로 연초창도 있고 해가지고 네. 물자가 많다 보니까 아그 아마 저 주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게. 네. 그 어린 철길 주변의 분들은 다 노셨던 건데 네. 목 같은 거 해가지고 철로에 두면 그렇죠. 열차 지나가면 널쩍해져가지고 놀았다고. 그렇죠. 10원짜리 뭐 이런 거지. 예, 그 팔기도 하고. 아 맞습니다. 그 10원짜리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10원짜리가 네. 사실은 재료 제작비가 더 드는 거 아시죠? 그 멜팅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네. 뭐 그거보다 더 비싼. 비싼. 거죠. 네, 10원짜리 만드는데 뭐 100원이든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의. 네. 저는 요즘에 10원짜리 안 만져본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10원짜리 중에도 특히 노쇠의 순도가 높은 해가 있었대요 몇 번. 그때 것들은 없어요 시중에. 그래요. 제가 표 수집이나 동전 수집을 조금 했는데 네.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없던 해가 있어요 몇 개. 100원짜리도 그렇고. 그때 것들은 이미 다 재활용하시는군요. 전 세계적인 동풍기 현상이 일어나면 그해 10원짜리가 쫙 수거된다든지. 아니면 발행을 좀 줄인다든지. 발행은 했는데 발행은 그렇지 말씀 잘했어요. 발행도 처음부터 못했고 비싸서. 네.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찍은 거지. 근데 그건 이제 또 수집가들이 산다든지 사거나 다 수거해서 녹였든지.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던 분 중에 일부도 저런 분인 거죠. 네네네. 아마 이 사진이 넝마주의를 정면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찍은 거의 유일한 사진이 아닌가. 저게 그 신탄진에서 찍으신 거예요? 신탄진 거지다리라고 위치가 여러분들이 신탄진이 어디냐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되는데 네. 대전은 이거죠. 도심은 맞습니다. 물론 대전은 농촌이 넓습니다만 이 도심 대전의 북쪽 끝에 약간 동그랗게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곳이 신탄진이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세종이고 네. 오른쪽으로 가면 대청호고 북쪽으로 가면 청주다라는 맞습니다. 거. 네. 여기에서도 이게 철도가 지나갑니다. 여기 철도가 지나가죠. 네. KTNG 이게 신탄진 담배 네. 공장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길이 뭐가 삐뚤삐뚤하죠. 하천인 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복개천. 네. 여기로 쭉 가면 한국 타이어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지다리 아니냐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인 거예요. 이 넝마주의 대장분의 증언에 따르면 네. 여기였다고. 이렇게 있는 거죠 공간이. 저쪽이 지금 한국 타이어 가는 서쪽 방향이고 네네. 이쪽이 굴다리 가는 동쪽 방향. 여기가 천이었으니까 위에 다리가 있었고 지금 그 밑엔 천이 있는 거예요? 예, 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복개하면서 약간 넓혔대요. 그래서 예전에 물이 많이 넘쳤는데 이제 안 넘친다고. 이거 다리에서 찍은 게 이건 거예요. 이 천이 지금의 이 다리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굴다리는 요런 느낌. 저기 뭐 철도가 지나가는 거죠? 이게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죠. 네네네. 딱 보면 오래된 다리라는 게 느낌이 오죠. 네.
잘은 몰라도 아마 이건 거의 뭐 경부선 시절 여기 1900년대 초부터 있었을 겁니다. 이 위치. 대전하면 철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평소에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철도 얘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전이라고 하면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만 좀 드리자면 네네.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급격히 자라난 도시고 그리고 이제 대전이 충청남도에 이제 도청 소재지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직할시로 좀 승격 한번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도청 소재지는 저 청양인가? 홍성인가요? 네, 그걸로 갔고 어디 하여튼 어디 갔습니다. 홍성으로 갔고 현재 거기는 참고로 네. 이제 충청 남도청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부동산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아 거기 참 충청남도청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포 신도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홍성에 홍성에 아 보시면은 뭔가 땅이 굉장히 누가 봐도 인공도시라는 게 느껴지는. 네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철도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죠. 서해선 게. 이 아래가 홍성 군청에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지금 서해선이 끝이에요. 여의도까지 1시간에 온다고 하는. 아 저게 여의도로 이어져요, 바로? 네. 물론 이제 직결은 아니고 한번 갈아탈 것 같은데 안산에서 1시간입니다. 그래도. 야. 지금 그러면은 도봉구 노원구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은 여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시간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대소리 될 거라고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당진, 서산, 태안이권 이쪽인 거예요. 당진 좋은데요? 향 좋죠. 이제 소재지 근처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도청 소재지 사셨고. 네. 그러니까 충남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너무 동남쪽 끝에 있었던 거죠. 대전에. 하긴 위치는 도청이. 그렇죠. 예. 근데 서북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간에 간 건데 이 중간에 산맥이 큰 게 있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저기 예전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던 촬영 산맥인가요? 그런 거죠. 네. 충남이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산맥을 중심으로 갈라지잖아요. 동서가. 다른 약간 서북쪽과 동남쪽이 네, 좀 맞습니다. 서양권 다른.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던 도청이 옮겨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산군입니다. 금산? 예, 충남 금산인데 원래는 전북 금산이었죠. 아. 요게 예전에 전북 금산에 있다가 네. 63년도에 온 걸로 제 기억하는데 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도청 소재지가 그쵸. 전주보다 여기 가깝다 했어요. 아. 근데 이제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도로 전주가 가까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금산 분들은 별 말이 없는데 네. 전북에서 도로 내놓으라고. 아.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작아지고 있는데 인구 줄고 있는 데로 아,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여기도 뺏겼지. 논산 쪽에도 뺏겼어요 또. 익산 황화면이라고. 네. 아, 그걸 뺏겨가지고 연무읍이 됐어요 논산에. 아, 연무대 연무. 네, 그것도 원래 전북 땅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모 시의 그 지역구를 위해서 해줬다는 설이 있어요. 아. 아 근데 저 뭡니까? 충남이랑 전북은 네. 약간 강으로 이렇게 경계가 있지 않나요? 근데 뭐 금강만큼이나 넓은 한강 가지고도 서울이 있는데 뭐.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인트인데 네. 한강도 사실은 한강을 끼고 도시가 두 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예요. 영등포시와 서울시로. 하긴 워낙 너무 넓어요. 그죠. 강이 넓죠. 그 영등포는 시가 될 뻔했고 여러 번. 아. 그것처럼 사실은 이제 군산과 장항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대전 공부하다 보니까 참 논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저런. 논산도 땅 여러 번 뺏길 뻔했더라고 대전에. 네. 공주는 아낌없이 내줬고. 아, 그래요? 대전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대전은 성장을 했고 기본적인 행정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렇죠. 인구는 한 150만쯤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쯤 됩니다. 150 넘었다가 다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걸 못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음식으로는 칼국수, 그다음에 두부 두루치기, 근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성심당. 대전역 가락국수. 가락국수. 아 옛날은 그랬고 요즘은 성심당. 네, 붕어빵 정도가 조금 유명했습니다. 저 다음 주말에도 서울 경기권 분들 데리고 대전 답사 가는데 네. 성심당 본점을 안 들어가는 건 조금 미안해서 꼭 가려고요. 한 번은 가주셔야죠. 안 가는 건 좀 네. 그렇죠. 그 교황님도 오셨던 성심당인데. 아, 교황도 왔어요? 예. 그 가톨릭식이잖아요 그쪽이 사장님들이. 아. 그래서 그리고 빵도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오셨을 때 공급했다고. 그래요? 모르셨구나. 교황께서 성심당을 방문하셨어요? 성심당 빵 교황 하면은 대전 성심당 빵 먹는다. 아, 그렇습니까? 교황님의 치즈 스콘. 아, 저 몰랐는데 치즈 스콘 드세요? 예. 네. 교황께서 픽한 빵입니다.
야, 진짜 성심당 진짜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성심당이 참 지역 업체로서의 성공적 사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역 네. 업체로 출발해서 전국구가 됐으면서 지역 인재 계속 채용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대전 이미지를 벗으려고 안 그러고 계속 같이 가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심당이 처음 그 시내에 있었을 때를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는 언제- 진짜 언제쯤이에요? 가게가 그러니까 한 80, 한 4, 5년, 5, 6년쯤 되겠죠. 아, 가게 크기가 딱 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빵 만드는 데 좀 더 컸겠지만 그래, 하여튼 그랬겠죠. 매장은 요만했거든요. 여기 스튜디오만 했거든요. 아, 그래? 되게 작았네요. 요거보다 요즘은 지금 거기 건물 하나 새로 올렸던데.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다가 너무 잘 되니까 저 그 건물 뒤쪽에 가게 뒤쪽에 건물 하나 크게 이제 산 거죠. 그거 근처구나,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있는 건물은 원래 성심당 건물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멀진 않은. 한 20m? 예, 그래서 성심당 지금 본점에 한 20m 앞쪽에 원래 성심당이 있고 그 성심당이 지금 아마 케이크센터인가로 아마 바뀌었던가 뭐 그랬을 겁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잠깐 지도를 폈는데 네. 딱 그 대전 원도심이죠. 한복판이죠. 완전 원도심이죠. 은흥정이 문화마을 대흥동 문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흥동에 또 요 근처가 극장도 유명했다고. 아, 대흥동에 예, 대전극장부터 해가지고 대전극장 있고요. 뭐 열 몇 개 있다가 마지막 대전극장에 버티다가 뭐 망했죠. 접었다고. 그 대전극장 위 맨 네. 끝 저 그 대전극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고. 근데 이런 얘기. 아니요 예, 많이 벌었어. 이번 시즌 이런 거라 얘기가.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 올린 거예요. 어 한 10층 정도 되는. 극장만이 아닌. 그러니까 극장은 지하 1, 2층으로 가고 그다음에 위에 막 오피스텔 막 해갖고 무슨 쇼핑몰 비슷하게 이제 만들면서 맨 위에는 나이트클럽을 열었습니다. 인기 좋았겠네요. 처음에 문 딱 열고 오픈발 막 잘 받았죠. 근데 이제 2층부터 9층까지가 다 비어버려서 다 망했어요. 혹시 그 나름 유명했던 쇼핑센터 아니에요 거기? 유명했다가 망해버린? 그런 게 한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예, 그래갖고 이제 슬픈 얘기가. 예, 맨 꼭대기에 있던 쿤스트 나이트라고 이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예, 그 이제 많이 가보셨던. 아니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예, 근데 이제 어디까지는 얘기로. 이게 원래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중간 중간에 뭐 사람들 좀 있어야지 그렇죠. 할맛 나고 뭐 이러는데 너무 이게 휑한 느낌, 약간 공사장 느낌으로 나중에 돼갖고 장사 거기도 안 됐죠. 하여튼 망했습니다. 그 이미지 압니다. 제 살았던 주변에 강남 고속터미널이 건물이 좀 그래가지고 경부선 쪽이. 그 지하 쪽은 버스 탄다고 바글바글하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중간이 텅 비었다가 위에 10층에 기사님들 밥 먹는 데가 있는데 그 맛있거든요. 그래. 거기 간다고 한 번씩. 중간에 거의 안 내려서 지금도 시장은 있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가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한복판. 여러분들이 은흥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은행동이 되는 은행동. 거죠. 네. 딱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성심당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프로님 때는 여기가 강이 복개돼 있었죠, 아마? 저기가 대전 데파트. 원래 네. 원래 이제 대전천이 흐르죠. 그렇죠, 지금 흐르죠. 네, 흐르고 있다가 다 복귀한 게 아니고 네. 아마 역보다 남쪽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대충 뭐 길이를 한 5, 600m 정도만 복개를 한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홍명상가, 이쪽은 중앙 데파트, 중앙 뭐 백화점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큰 상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네. 홍명상가와 중앙 데파트. 대전 데파트 만들었네요. 네. 요게 볼까요? 잠깐만, 이 대전 데파트는 대전의 상징이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중앙 2008년 10월 7일 오늘 대전 중앙 데파트 철거라고. 저거 맞아. 저 집에 내가 이렇게 너무 말씀 많이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이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충청도 얘기를 하시면 대전이니까 요것만 좀 대전이니까.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저는. 저 홍명상가와 중앙대파 저게 이제 양 사이드로 딱 같이 두 개가 이제. 제가 홍매상가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도를 보면 살짝 그 대충 어디였쯤이면. 자, 한번 열어주시죠.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대전역이 여기고요. 맞습니다. 좀 더 키울까요? 좀 더 키워주시면. 1호선 있고. 자, 지금 다리 중앙에 있는 저 모양이 있죠. 디올 같은 느낌. 거기에 밑에 쪽이 홍명상가. 밑에 요만큼이 홍명상가, 위에가 중앙데파트입니다. 지금 다 없어졌네요, 이게? 싹 바뀌었네요. 네, 꽤 큰 건물, 그러니까 마치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그렇죠. 직사각형의 건물이 있었거든요. 천 위에 만들어진 거죠? 네? 천 위에 만들어진 거죠, 복개하고. 천 만들고 위에다가. 정확히는 천 사이드 쪽입니다. 천변 쪽. 예, 지금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리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이게 기대했던 바라서. 천 위쪽으로는 네. 주차장.
주차장, 네, 맞아요. 주차장 맞아요.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주차장 얘기가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자료에서 그렇습니까? 대전천을 네. 대전역 아래부터 복개해서 주차장 쓰고 있는데 네. 안 좋은 사례다. 아. 이러지 말아라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막 그 포장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포장마차가 아. 거기가 그래서 원래 무슨 집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긴 너무 많으니까 다 숫자로 통일했어요. 아, 1호집, 2호집. 예, 1호집, 2호집 90몇 번, 뭐 100몇 번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크네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포장마차들이 예, 여기 복개를 꽤 넓게 했었나 보네요. 500m라고 하는데 넓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꽤 넓었고 거기에 가면 이제 저 1층쯤에는 네. 홍명상가 1층에는 그 전자제품 지금의 이제 용산 아니 지금이 아니죠. 한 90년대 용산 같은 느낌? 지금의 저 강변 쪽에 뭐 그렇죠. 테크노.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아이와 파나소닉 마이마이 이런 거 이제 그 파시고. 동네도 그거였나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던가요? 거기죠. 네. 어깨동무 이렇게 해주시고 웃어. 네. 그거 하면서 많이 파셨던. 그리고 이제 그 양복점 같은 게 좀 몇 개 있어갖고. 그럼 꽤 한동안 고급스러운 데였네요. 양복점 있었으면. 근데 그 양복점이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교복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기장 바꾸고 하는. 네, 뭐 그런 거 좀 멋내기용. 아. 네,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지금도 보니까 양복점이 좀 남아 있는 것 좀 같더라고요. 있을 전통 거예요, 있는 아마. 게. 네네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인터뷰 집에도 보면 네. 오래된 양복점 한 분이 계신데 네. 그 대전의 부유층 젊은 친구들이 네. 비싼 옷을 좀 수리하고 싶을 때 어. 우연히 왔다가 이 분을 거꾸로 발견해서 요즘 핫해졌다고. 아, 그래요? 예, 요 근처에서 다 둔산 떠나고 그랬는데 아, 경력이 꽤 오래되실 거면 저기 계신 분들은. 요즘에 워낙 원도심이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네. 떠나신 게 언제였죠, 대전은? 저는 이제 2000년쯤 떠났죠. 2000년, 2001년. 아무 떠나신 뒤에 한 7, 8년 뒤에 철거된 거거든요. 폭파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 철거된 모습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충청 뉴스에 확실히 좀 지방 좀 답사하면서 느끼는 게 네. 지역 뉴스들이 정보가 쏠쏠합니다. 훌륭해요. 아, 저렇게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예. 8일 오후 네. 원도심 재창조 카운트다운 아듀 중앙 데파트. 중앙 데파트 저 뒤쪽으로 예. 보이는 게 아마 저 홍명산 갈 겁니다. 뒤쪽이 어디요? 이 오른쪽 네네네네. 예. 네네네. 오케이. 작았네요. 중앙 데파트에 비하면. 아마 약간 사이즈는 좀 작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중앙 데파트 뒤쪽 골목 뒤쪽으로 가면 한약거리가 일단 있고요. 한약관거리.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역 앞이니까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저의 첫 기억이 네. 뭐 대전발 0시 50분 열차는 아니지만 네. 그 94년도인가 답사 첫 인생 첫 답사였는데 그때 대전역에 갈아타러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한 11시쯤에 그 역으로 갔는데 막 붙잡으려고 들어가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잡으면 정말 불법인데 예전에 막 끌고 갔잖아요. 맞아요. 대전역 앞하면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르요. 네, 붙잡힐 뻔했던. 네, 저 골목이 무서운 걸.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뭐 사라지고 있지만 네. 저 대전역 그 기억이. 무서운 전설들 하여튼 많은 동네가 저 동네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포장마차에서 당연히 가락국수도 팔았겠죠. 아, 그렇죠. 가락국수 뭐 김밥. 그렇죠. 고갈비, 김밥. 고갈비? 그렇죠. 고갈비. 네, 고갈비. 근데 고갈비 서울에 포장마차에서 고갈비는 딱 이미지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대전에 그 고갈비 파는군요. 고갈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양념 해갖고. 그렇죠. 물론 고등어 이렇게. 그렇죠. 물론 고갈비는 많이 먹는데 네네.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기억이 좀. 그렇습니까? 고갈비는 약간 뭐랄까 오뎅집 이런 데에서 학교 대학가 쪽에. 네네. 아니 저희는 포장마차 쪽에 많이 팔았어요. 네. 사실 그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고갈비 구울 때 그거를 호일에 감느냐. 저희 대전은 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 호일인데 또 부산 또 다르고. 양념은 뭘로 하냐 또 다르고. 그 저는 처음 부산 이제 부모님 부산 사시는데 네. 장어 하면은 무슨 양념에 드세요? 장어구이. 장어. 덮밥 할 때 장어. 왜 간장? 이름이 뭐죠? 그 약간 간장보다 좀 찐득한. 그 일본식. 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 갔는데 고추장을 하더라고요. 장어를 고추장을 해가지고 호일해가지고 구워서 덮밥에 올려놓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네요. 그래요? 예. 부산 독특하시네. 반대로 부산 분들은 거꾸로 와가지고 왜 여기는 고추장이 아니고 이런 끈적한 간장을 쓰냐고 뭐라고 하시고. 하긴 또 회도 막장에 이렇게 드시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순대를 뭐에 찍어 먹냐고 정말 다르고 지역마다. 소금이 기본적인 우린 디폴트 값으로 알고 그게 있는데. 중부권인 거죠. 예. 남부권은 초간장,
광주 청관장이에요? 전남 서부 쪽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남 서부 분들은 음식 까다로우니까 네. 서울 와가지고 내가 왜 이 비싼 돈 내고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냐고 청관장 내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당분간 대전 얘기 이렇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아 네네. 혹시 뭐 추억이 자꾸 떠오르면 제가 예,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중앙 데파트가 딱 대전의 원도심인 동쪽의 대전역, 서쪽의 충남도청, 구도청 네네네네. 중간 줌인 거죠. 그리고 이 대전역은 방금 일제강점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 앞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이제 통감정제 시작할 때, 식민지는 5년 뒤고. 아 진짜 일찍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경부선을 놓는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네. 경부선을 놓고 경의선을 놓음으로써 대륙으로 간다는 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일설에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서 노선이 꼬였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서둘러 놓은 것도 맞고 돈이 부족해서 최대한 터널 없이 한 것도 맞는데, 그래서 공주가 빠진 거거든요. 공주는 금강이 넓어서 공주만 해도 넓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강대교를 놓는 게 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좀 상류로 뺀 게 좀 대전 신탄이 쪽인데 네네네네. 전쟁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와는 좀 관계없이 갔는데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여러 차례 조사했고, 그때 청주가 끼기도 하고 공주가 끼기도 하고, 딱 결국은 시골이었던 대전이 선택되는. 어쨌든 이제 서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안까지는 똑같았어요. 잠깐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어디가 중요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제일 쉬운가였어요, 공사가. 이게 가장 효율적인가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급이 있고 누가 내 친구니까 잘해줘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산해서. 예.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이 천안부터 해서 지금의 전이 조치원 요 라인이 제일 깔끔했던 거예요, 나오는 게. 아니 근데 그 부산이라는 게 그때도 큰 데였어요? 아니면 부산은 컸죠. 그때도 부산은 컸고요. 원래 컸던 데고 동래가 중요한 도시고, 그러니까 동래 조선 고려 때 중요했던 이유는 일본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교류는 있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외관이 만들어진 거고 부산에. 진주가 아주 컸다고 그러던데. 진주는 진주대로 컸죠. 진주도 컸고. 그러니까 부산도 사실은 내륙 도시인 동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본인을 살게 했던 바닷가, 지금의 부산 쪽은 별거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부산 네. 분들이 네. 사실은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이 해방되고 나서 시를 만들었을 때 동래시가 됐어야 돼요. 부산시가 이름이. 아니고요? 예. 동래가 중심이었거든. 내륙의 진주가 4천보다 더 같은 문화권인데 진주가 중심인 것처럼 네네네네. 동래가 부산이 아니라 동래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농업도시 부산인 거지 사실은. 어업도시 예. 부산이 아니고. 그거는 바닷가고 일본인들이 삼포 만들고 외란 삼포 외란 네네네네. 이런 거 하면서 만들어진 외관인 거고 조선인들 그 관리들은 동네에 산 거죠. 파전도 있고 하는 그런 곳, 막걸리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진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 도시들은 어디까지나 최전선이고 컨트롤 타워는 좀 내륙에. 아주 안정적이진 않은 거군요. 그 그렇죠. 바닷가 도시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이 좁잖아요. 부산 가시겠지만. 저 네네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정말 해운대 쪽 살았는데 잠깐 네. 서면 이쪽 나올 때까지 외길이었어요. 그냥 막히면 한없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절벽, 바다가 절벽이 만든 도시라. 그렇죠. 피난민들이 억지로 몰려들어서 키운 도시고.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처음에 외관 쪽 살 때는 그냥 어차피 바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불만 없다가 여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넓힌 게 부산역 앞에 다 간척지들인 거죠. 매축지 마을이니 뭐 우암동이니 하는 식으로. 거기 간척지예요? 전부 간척지입니다. 매운 거예요? 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제가 이번 책하고 관계가 있지만 네. 높은 빌딩을 못 짓습니다. 집안이? 영약 집안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원래 부산역 근처에 많은 빌딩을 더 올리려다가 많이들 좌초됐어요. 파는 중에 문제 생기고 해가지고. 네네네. 물론 정말 안마까지 뚫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모든 건물이 그러진 못하거든요. 야, 이런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요소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제목이 거죠. 뭐였죠?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 대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 돌아가죠. 네. 부산과 대전은 앞으로 여러 번 비교가 될 텐데 그 부산이 피난민의 도시인 네. 거는 잘 아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대전이 피난민들의 도시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대전이 피난민들의 도시예요? 두루치기 아 피난민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냉면, 사리온 냉면. 그게 왜 피난민이에요? 사리온 부산에서 황해도잖아요. 내려오셨으니까. 황해도잖아요. 아, 피난민 대전의 음식 문화는 피난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 사리원은 황해도 사리원이죠. 그 원래 이제 저 북한에 뭐 냉면이 뭐 유명했는 모양인데 평양 그다음에 함흥 사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냉면, 함흥냉면, 황해도 냉면이 있죠. 아 황해도시 냉면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이제 수가 적어서 저도 정확히 구분은 못 하는데 네. 가끔 말씀드리는 인천 강화도 북쪽의 교동도 거기는 황해도 냉면집이 있어요. 그리고 황해도식으로 황해도는 김치에 고수를 넣거든요. 샹차이 베트남의 고수? 음식에 들어가는 중국에 가깝잖아요. 서쪽이라서 그 고수를 넣어요. 아 예전에 참 보여주셨죠? 맞아요. 아 김치 굽는다. 아, 네네네네. 그 맛이 좀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런 것 근데 서해안 중국 영향인 거고 이제 그런 황해도 음식이 내려온 거죠. 사리원 냉면. 사리온 냉면. 개인적으로는 사리온 냉면 사실은 뭐 여기 뭐 유튜브니까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대전에서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냉면집인 거죠. 대전의 사리원 냉면이 그 시내에 있는 그 사리원 냉면인가요? 제가 가봤는데 거긴. 사리온 냉면, 사리온 네. 면옥 사리원 면옥. 이름 모르겠는데 네. 요거 대전 시내에 하나 있긴 있거든요. 크게 있죠. 이번에 최근에 키우셨더라고요 가게를 또. 아 그렇습니까? 지금 2대째라고 알고 있는데 오. 일설에 따르면 네. 이제 아버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국물과 면을 따로 가르치시다가 한쪽만 가르치시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머지 한쪽을 못 가르치셨다는 전설도 있는 도시 전설이 있는 그 정도로 사연이 많은 냉면집이고 전 대전 갈 때마다 한 번씩 갑니다. 여기는 아 그렇습니까? 가서 말씀드렸지만 감동했던 게 냉면집에 홍어가 나와요. 어? 냉면집인데 홍어가 나와요. 정말 여기는 경부선과 전라선이 호남선이 갈라지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홍어 회무침 같은 홍어 게 회무침이 반찬으로 나와요. 아 반찬으로 냉면집에. 아 네. 정말 대전인 거죠, 그게. 아, 참 정말 전국을 만족시키는 입맛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전이 보면 외지인들이 가서 살기 좋은 게 텃세가 덜하다잖아요. 대전이 예. 충청도 3분의 1, 전라도 3분의 1, 경상도 3분의 1, 나머지 10% 정도 살고 있다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전이 저 농촌 대덕군 시절 말고 도심 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의미에서 정착하시기 좋을 겁니다. 딴데 다른 도시 살고 싶다고 할 때 텃세가 없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 대전은 그러니까 사실 충청도긴 하지만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들어봐도 저도 뭐 이렇게 사투리가 심한 편이 아니고 대체로 사투리는 그 바닷가 쪽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충청도 방언에서도 충남 방언이 좀 약하죠, 그게. 그쵸. 말씀하시는 바닷가 쪽은 충남 서부 쪽, 네. 신도시 도청 공경한데 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 방언이라고 하는 맞죠. 충남 방언이죠. 예. 충북 방언은 또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워낙에 제2수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대전 청사도 있고 아무래도 외진의 이경이 강한 곳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대전 자체가 계획 도시라. 그 대전역 만들어지면서부터 끝없이 국가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이주민이 옴으로써 만들어진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사투리라는 게 딱히 없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예전에 공주군을 흡수한 거라든지 이런 데는 남아 있는 거죠. 방언이. 그렇게 이제 대전은 조금 이제 성장하다가 한번 점프업을 하는 게 그 네. 둔산이라는 신시가지. 그렇습니다. 거기 아마 90년대 초쯤. 그렇죠.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쯤에 예. 그 서울 경기권에서 일개 신도시 만들 때 지방을 그때군요. 대표하는 일개 신도시가 둔산이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그렇습니다. 예, 밭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대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돈을 좀 벌었고요. 예. 요즘도 끝없이 그때 꿈을 가지고 여기저기 하시더라고요. 도안이, 노은이니, 그렇구나. 학카에서 관저. 예, 그렇게 한번 점프업하고 그러면서 약간 구도심이 조금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로 보시는 이 지역
예, 그래 한번 살짝 줍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구도심 쪽을 이제 재개발하는 움직임이 아마 한 2000년대 후반 정도쯤 예, 그렇게 이제 막 아파트 새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 게 지금까지 이제 대전이다.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전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센트럴 자이라든지 뭐 2024년 11월 예정 이런 것들 이게 다 예전에 일본 관사 건물이라든지 일식 건물 다 갈아엎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대전 옛날 마을 취재한 책을 4권짜리를 지금 속독하고 왔는데 네. 보면 이쪽을 다 계속 그리워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잘 지은 일식 가옥들이 많았는데 싹 밀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대표하는 게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어요. 대흥동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어... 이게 뾰족집이라 불렸는데 대흥동에서 네네. 일본 부자들이 살던 집인 거죠. 원래 이 위치는 아니고 옮긴 겁니다. 네네네. 원래 이 집이 있던 지역은 아파트로 재건축됐기 때문에 한채는 워낙 유명한 집이라 남기자고 해서 그렇게 됐고 아, 집을 토지로 옮긴 거예요? 예, 이전 해체 복원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좀 말이 많았어요. 한차라도 남기자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봐도 좀 약간 예쁘긴 지었네요. 예. 근데 복원을 너무 예쁜 거 봐서는 복원을 할 때 너무 좀 복원자의 마음이 많이 갭된 게 아닌가. MSG가 좀 들어갔나요? 예. 진하게 들어갔죠. 보면 딱 그 건물 앞에 대흥 1구역 주택 재개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네네네. 우선 이렇게 해서 정프로님의 추억과 함께 네. 대전 얘기를 썰을 풀었고 서장을 열었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대전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내 부분만 살짝 제가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도를 어디까지 키울까요? 아니, 대전역과 대전시청 사이만 딱 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전 시청. 네. 둔산 말고 옛날 구시청이 있습니다. 대전역이 있고 거기서 네. 이제 그 중앙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끝에가 딱 옛날 도청 자리거든요. 여기. 예, 순환 그만큼 쪽으로? 예, 거기가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시내예요. 예, 시내죠. 우리 시내인데 네. 우리 시내. 네, 우리 시내인데 마음은 영원히 대전 시민입니다. 대전역으로부터 도청을 바라볼 때 그 네. 중앙로의 오른쪽은 여기는 오른쪽. 좀 약간 좀 좀 성매매 북쪽? 업소라든지 뭐 지금도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약거 이런 걸로 좀 약간 좀 별로예요. 왼쪽이 핵심입니다. 왼쪽 중에도 대전역 가까운 3분의 1은 좀 시장 옛날 중앙시장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 시장 어르신들 역전시장, 척도시장 뭐 그런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 홍명상가를 지나서 있는 은행동 여기가 은행동. 이제 핵심.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강남 같은 느낌이죠. 몰렸던. 네, 강남역 같은 느낌의 몰렸던. 네. 그리고 거기 옛날에 무슨 NB 백화점이 그렇죠. 예, 패션 백화점 NB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경양식 레스토랑 그리고 이안경원이라고 대형 하여튼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안경점 하나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거기를 조금 넘어가 성심당도 이제 그 은행동까지 있고 그렇죠, 여기. 성심당 넘어간 길 하나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대흥동이라고 은행동이 20대 초중반의 어떤 문화라면 저 대흥동은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한 중반 정도 성숙해지고 있는. 약간 좀 성숙한 그런 느낌 바 같은 거 좀 많이 있고요. 은행동이하고 대흥동이 그런 분위기 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락실 뭐 이런 건 이제 주로 은행동에 있고, 예, 좀 저 넘어가면 이제 무슨 칵테일 바니, 나이트 클럽,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롤러장은 은행동이 쪽에 있는. 롤라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있으면 이제 은행동 쪽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데서 가면 이제 예전 충남도청과 현재 중구청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렇게 위치가. 네, 맞습니다. 요 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고 네. 그 대전 분들 말씀 들어보면 여기를 대전 분들은 아낌없이 재건축할 생각이 있어서 요 주변으로만 지금 재건축 조합 허가가 10개쯤 나 있다고. 저기요? 예, 요 블록에. 아마 지금 정프로님 기억하시는 요 원도심 대전 풍경이 머지않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아파트로 쭉. 아파트로요? 예, 아파트 조합 설립이 10개쯤 있고 제가 지난날 답사했을 때에도 온 사방에 다 붙어있더라고요. 이거.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아마 소재동, 삼성동 뭐 이런 데들이 아마 재건축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쪽입니다. 이쪽 서쪽 지금. 그렇죠. 동쪽은 동쪽대로. 동쪽은 오히려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소재동이 좀 핫해지면서 반대로 지금 약간 발목이 잡혔죠. 그리고 거기는
우암 송시열 관련 유적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재라서. 네. 자, 하여튼 대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 개괄적으로. 첫 번째는 좀 봤고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볼까요? 다음 시간에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이제 대전 그 드디어 왔습니다. 영광의 포문을 열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